자, 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코스피 검은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 완전 그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동발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5,800도 막 붕괴하고 7%대가 폭락을 했는데 이 코스피 지수가 7%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시총 큰 것들은 더 빠졌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7, 8%, 뭐 10% 가까이 빠지면서 최근에 이 좋았던 주식시장이 약간 좀 찬물을 좀 끼얹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도 막 걱정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좀 빨리 반등할 수도 있고요. 전쟁이 길어지면 조금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주식은 단기적인 예측은 어차피 못 맞추니까. 자, 주식 대박 나면 집 산다. 근데 6,000피 시대 뭐 뜻밖의 상황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 뭐 하는 기사가 고작 엊그제 막 이틀 전 막 이렇게 막 나오던 시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란 전쟁 뭐 우려 때문에 확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특히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뭐 한 6조인가 9조 팔았죠?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 다시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간 돈들이 빠져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X, 뭐 옛날 트위터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지금 뭐 투기용 1주택자도 팔아야 된다. 뭐 그리고 최근에는 농지도, 농지에 실제로 농사 안 하면 팔아야 된다 하면서 부동산 쪽을 계속 압박하고 그 돈을 좀 주식으로 보내려는 좀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워낙 금액이 크죠. 지금 30억, 40억, 50억대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호가도 많이 올랐고 실제 실거래도 막 찍혔지만 좀 버티면 좋겠다. 어차피 뭐 지금 공급도 없고 하니까 들고 가자라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1월 23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거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파는 게 낫겠다 해서 내놨는데 분위기가 지금 나만 내놓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으면 매수자들은 조금 이제 느긋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정도 갖고 싶어. 근데 매수자는 조금 기다려볼까 하면서 아직 4월 중순이 안 됐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둘 다 있죠. 그래서 지금 한 2억 정도 낮은 매물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집값이 다 빠졌냐? 아닙니다. 전국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서울이 0.26이 올랐습니다. 아니 강남이 뭐 지금 몇 억이 빠졌다는데 서울이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강남의 서초, 뭐 용산 정도 말고는요.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거래가 가능한 대출이 좀 나오는 뭐 10억 이하, 뭐 15억대 이런 데들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서울 25개구 중에 뭐 안 오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강남의 초고가 물건들만 조금 거래가 안 되고 나머지들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17개 시도도 전부 상승했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요. 지금 용인 수지는 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분당도 올라가고 뭐 그러는데 덜 오른 데라고 말할 수 있는 구리도, 그러니까 동탄이 많이 올랐고 구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풍선 효과가 일어났는데 여기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안 됐던 동네들도 막 지금 막 전체적으로 막 가니까 지금 관악구가 좀 난리예요. 관악이 빨리 안 올라간다 해가지고 좀 한탄하던 게 고작 한 6개월 전인데 지금은 관악 더 가겠죠? 안 팔아야 되겠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전세도 막 올라가고 있죠. 패딩 입고 임장 행렬이다. 중저가 수요 몰린 서울 관악 강서의 집값이 쑥 올랐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관악구랑 강서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 안에서 특히 이제 강남 출퇴근, 여의도 출퇴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저렴하게 아파트 밀집지에서 살 수 있는 데가 강서구랑 관악구인데 여기가 지금 올라간다는 건 뭐다? 사람들이 뭐 투자, 투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실거주용 집이 필요한데 살려고 대출을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대출 받아서 살려니 살 수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고 말하는 외곽지밖에 없는 거죠. 자,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는 진행 중이다 해서 지금 뭐 만안구도 많이 올라가지만 이천으로도 지금 약간 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 권성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풍선 효과가 계속 일어나고는 있어요. 이 풍선 효과가 꺼지려면은 뭔가 다른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서울, 강남 완전 최고가 쪽은 조금 주춤하지만 나머지로 지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정조준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를 내놨죠. 본인이 어찌 보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비거주 1주택자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20몇 년을 보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번에 팔면서 내가 부동산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다?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더 이상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약간 좀 공감대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렇게 막 나도 판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좀 더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거주용의 대출이 나가 있는 거 이런 것들 막아야 된다 하는 정부 기조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뭐 투기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는 이걸 투기로 봐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주택자인데 왜 안 살아? 아니 제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뭐 애가 지금 3살인데 뭐 8살 되면 초등학교 때 들어가려고 미리 좀 사놨습니다. 그건 투기다. 라고 해서 뭐 대출을 규제한다거나 보유세를 늘린다거나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그 걱정 때문에 매물들도 나오고 매수자들도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이제 29억에 내놨다고 하는데 29억에 내놓으니까 매수 문의가 쏟아진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당도 한 29억에는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분당이 29억이야. 물론 여기는 이제 평수가 큽니다. 30평대로 환산해 보면 그래도 한 20억 초반은 된다는 거예요. 20억 초반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과초는 얼마야? 그럼 뭐 판교는 얼마야? 강남은 얼마야? 뭐 잠실은 얼마야? 압구정은 얼마야? 이렇게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은 또 이게 뭐 엄청 비싼 건가? 애매한 그런 구간인 거죠. 자, 다주택자를 빨리 팔거나 5월 9일 이후에는 증여를 고려해라.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옛날에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하면은 덜 똘똘한 거는 파시고 그거 팔아가지고 똘똘한 걸로 갈아타거나 뭐 자녀 증여하거나 아니면 똘똘한 거 2채 가지고 계시면은 한 채는 뭐 아들, 딸 주세요. 이런 것들을 벌써 한 지가 한 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응법이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했었던 것이다.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놓고 지금 혼선이 있다. 이게 조금 새로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토호제가 지금 반려되는 곳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떠도는 풍문이 그래요. 실제 토호제를 넣었는데 반려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99% 통과가 됐어가지고 토호제 넣으면 다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계약자인 전세입자가 있는 건지 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있는 건지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서 반려도 하고 통과도 시키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통일된 기준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장이 이게 허가권자다 보니까 우리 구는 그냥 뭐 규정대로 해. 규정이 없는데요. 야, 그래?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해. 하는 구가 있고 조금 뭐 보수적으로 보다는 좀 친화적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같은 조건인데 막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좀 국토부가 좀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갱신 재계약은 인정 안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토어제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이게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 쓰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허가를 넣어야 돼요. 근데 넣는데 반려된다? 그러면 완전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파트 공시가격 이제 발표가 곧 됩니다. 근데 지금 오른 게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최소한 20-30%는 공시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좀 전망이고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세율과 똑같아도 한 1.3배 정도 종부세, 뭐 재산세가 오를 것 같고 재산세도 당연히 오릅니다. 공시가가 오르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오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세율이나 뭐 시행령으로 조금 그 현실화율 같은 거를 뭐 바꾸든지 뭐 한다면은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야, 이거 보유세 많이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에 뭐 선제적인 정리 하는 분들도 지금 뭐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그대로 월세에 얹어라. 매물이 씨가 마르자 배짱 재계약이 뭐 기승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배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금리 많이 오를 때는 막 월세나 전세가 막 폭락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시장에서 일종의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매물이 없으면 임대인이 입김이 센 거고 매물이 많거나 시장의 분위기 안 좋으면 임차인들이 입김이 센 거죠. 22년도 23년에는 임차인들이 엄청나게 입김이 셌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막 월세처럼 막 이자를 주고 막 그랬던 임대인들도 있었는데 이게 시장이 또 급격하게 또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배짱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전월세가 부족하다. 씨가 마른 전월세 매물 6억 대출로 집을 못 산다. 계약갱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서울 전세난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 요 2법 전월세 신고제 빼고 나머지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요것 때문에 시장의 교란이 많이 되고 있다.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하고요. 이거는 2020년에 법을 만들 때부터 워낙에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소송해라 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취지를 살리더라도 법 조문 개정은 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좀 바꾸자라고 해도 이게 쉽사리 지금 국회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손 대면 또 뭔가 꼬일까봐. 워낙에 민감한 주제인데 너무 빨리 만들었어 그때. 한 3달 정도 고민하다가 바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자, 강남 수준입니다. 기름 뉴타운이 국평 전셋값이 11억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신축 선호도가 여기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 부족하니까 튀는 거죠. 뭐 동네마다 단지마다 막 튀는 데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렇게 전세 난 수준의 어떤 전세 수급 지수가 찍히면요, 전세가 막 툭툭 튑니다. 왜냐면은 공급이 없을 때 우리 애는 무조건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막 하면서 시장이 막 그 시세가 교란되거든요. 이게 시세냐라는 건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막 찍힌다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 월세 쪽이 심각하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전세 신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주택기금법을 일부 개정안을 낸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전세를 정부한테 맡겨라라는 겁니다. 전세금을 일부라도 정부한테 좀 맡겨라. 물론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이런 제도는요, 처음엔 희망자로 시작해서 의무로 바뀌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3억을 받았어. 근데 20% 정도는 정부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한 6천만 원 맡겨야 돼. 그럼 그거를 원금 보장을 해주는 건지, 원금 보장만 해주는 게 아니라 원금 보장에다가 플러스 그러면 이자까지 주는 건지, 이것도 지금 애매하죠. 물론 이제 앞으로 바뀌겠지만. 자, 거기다가 그걸 그럼 맡겼어. 근데 지금은 간주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전세를 주면은 또 뭐 2주택자 뭐 이러면은 전세금에 따라서 세금을 또 부과합니다. 야, 너 이자만큼 소득 난 거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럼 그거는 또 뭐야? 이런 지금 뭐 골치 아픈 게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세를 준다는 거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누가 그냥 내가 돈 맡아놓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남의 돈 맡아놓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맡아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전세 신탁을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이 30%에서 50% 정도는 일단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세 사기가 터졌다. 그러면 세금으로 우선 30에서 50% 정도는 먼저 주겠다는 거야.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공사에서 소송을 해서 받아내라는 건데, 지금 전세 사기가 터진 물건에서 원금 회수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세 사기 터지면은 막 4조씩 돈을 깨먹고 있는 이유가 원금 회수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선지급 후정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뭐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 그게 전 재산인데 거기에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게 사고가 터지니까 순식간에 경제가 이제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이거를 이제 50% 정도까지 선지급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못 받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못 받는 돈이니까 전세 사기로 가가지고 소송까지 갔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세금으로 이걸 충당하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것도 좀 걱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전세를 주면 임대인들한테 극도로 손해가 되는 약간 그런 구조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임대인들이 전세를 점점 꺼려하게 될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전화는 못하지만 조금씩 뭐 팔든 뭐 정리를 하든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급매물들은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인데, 빌라 오피스텔이 지금 시장을 교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어떻게든 다주택자들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의 미스매치,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을 또 문제들을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